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규 전 조달청장입니다. 오늘은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앞으로 우리 교권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지난 7월 18일 날 돌아가시고 나서 수많은 선생님들이 애도하고 같이 동조하면서 이제 어떤 이 사회든 교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양천구에서는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구타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주호민 작가가 자기 자녀를 학대했다고 선생님을 고발해서 지금 소송이 길게는 1년 이상 더 많은 시간 동안 법원에서 시달려야 되는 교사의 모습이고, 이걸 본 선생님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생님도 누가 교육을 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학생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로 되어버린다 이 말씀이죠? 정상적인 교육 활동도 아동학대가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건 이제 정상적인 활동 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서 좀 면책이 되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법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으로부터는 면책 특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물론 가한 아동학대와 관련되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아동학대라는 게 과거에는 학교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이 학교에 문물하게 좀 전방위적으로 적용된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보면 입법에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제 자신을 생각하도록 스스로도 제가 반성해 보더라도 아동학대를 한 정말 심한 건수들이 많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래서 때리지 않고 옛날에는 체벌이 훈육을 있었죠. 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말로서 훈화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차별 아닌 차별을 한 이런 부분도 스스로도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 아동학대와 관련되는 교육의 부분의 문제를 접근한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거의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는 학생 인권이나 교권이 서로 조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교권이 지금 무너져서 더 낮아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주호민 작가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과 함께를 간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자녀를 학대했다고 선생님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자녀가 조금 자폐 증상 이런 건 좀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가르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을 소송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그분이 또 결국 어떻게 보면 자책을 한달까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같아요. 입장문을 내놓고 그랬는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특수학교 상황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특수교육법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제 학교 현장은 장애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학교가 있고 일반 학교가 있고. 근데 일반 학교에 장애 학생이 진학을 했을 때 무조건 학교는 장애 학생을 위한 학급이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학교에 장애 학생이 특수학급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특수학급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일반 학급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학급. 그걸 통합교육이라 합니다.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라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일반 학생들과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같이 발전해 가기를,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 섞여가지고 같이 충분히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일반 학생들 속에서 또 일반 학생들은 그 장애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배려, 이해, 장애를 또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서로 적절하게 좀 조화를 이루고 서로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런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학교에 맡겨주셔야 되는데, 학부모들의 일반 학교 학부모들의 학생들의 이기심,
그 다음에 장애 학생 자체가 특혜를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어떤 이기적 욕구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런 일도 일어난 부분이고 이건 지금 조민 그 작가 같은 경우 작가의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학급에 있다가 예. 그 뭐 이제 특수학급 좀 옮겨간 문제가 발생해서 네.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특수학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뭐 반발감 학교에 대한 소외감 예, 뭐 이런 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조금 그 가림막을 치가지고 좀 별도로 교육받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특수학급이 많이 만들어져가 그들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학생들 아닌가요? 근데 또 그 중간선상에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예. 정말로 이거는 일반 학급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학생이 있고 예. 또 일반 학급 속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학생도 있으니까 격려하는 것이 특수 아동의 장애 아동에 대한 뭐 배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은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근데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많이 하던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그 장애 아동이 있는 학부모의 그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예, 부분입니다. 만들어져야 예, 된다. 특수학교든 특수학급이든. 예. 그래서 이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을 선택하는 권리는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아 학부모에게 네. 학부모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학부모가 일반 학급을 가고자 하면은 무조건 일반 학급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근데 전번에 이제 일반 학급에 가고 섞여 있다 보니까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해놨는데 예. 그걸 지금 문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 문제 삼았는데 어느 정도는 그걸 선생님의 재량에 맡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특수학급 교사들의 그 애로사항, 힘듦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예. 그걸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예. 그 녹음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가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제가 생각이 생각해도 특수학급 교사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일반 네. 학생들은 말을 하면 알아듣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얘들을 계속 반복해서 어떤 주입을 시키고 이래서 끌고 가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녹음기를 가지고 듣는 사항과 실제 일어난 현장의 그 종합적인 그렇죠. 사항을 예. 같이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좀 예. 그 우리가 시청각이라 그러지 예. 않습니까? 뭐 듣는 라디오만 듣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현상이 벌어질 그래서 텐데. 서로 좀 이해를 잘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아. 또 이런 차원에서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힘듦들이 조금 수면 위로 부각이 되어서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또 특수교사들의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좀 애로사항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건의가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무너진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생각 버릇없는 아이를 양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대한민국에 예. 미래가 없죠. 예.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예. 교육이 미래입니다. 예. 교육이 미래인데 교육입국으로 출발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오늘날 선진국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가 교육으로서 20만밖에 안 되는 이런 출생 하나하나를 예. 정말 다듬고 가꾸어야 되는데 이 교실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또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권위가 없으면 애들이 따라오질 않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 불량 학생이나 또 목소리 큰 부모들에 의해서 교실의 분위기가 좌절되면 그 다른 친무가는 많은 애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가장 핵심은 예. 아동학대 처벌법인데 예. 한국교총에서 지난 25일, 26일 전화조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예. 99%가 감정 노동자라는 이런 답변을 감정 하고, 노동자.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교육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철학, 소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전화 받는 거나 감정 노동 전화 받는 전화번호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이런 예.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학생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그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면 앞으로 사회 나가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훈육과 교육과 지도와 이런 규칙들은 어디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가정에서도 못 배우고 있거든요. 예. 학교에서만큼은 이걸 배워줘야 되거든요. 뭐 가정에서도 보면 뭐 가장이 너무 바쁘고 다 바쁘고 그 엄마도 일하러 가고 그러면 애들이 사실 가르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맡겼는데 맡겨놓고 그 선생님 못 믿으니까 이게 아무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은 이미 무너졌고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손쓸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각 시도교육청에서 재정을 위해 노력했던 인권조례도 예. 한몫을 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부분이 거기에 아동 학대 처벌법과 맞물리면서 그 교사는 상승작용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고 학교가 학생의 인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옛날 우리가 무분별하게 행했던 그 교권의 남용이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게 예.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뭐 아까도 뭐 몇 분 말씀하셨지만 교권 회복을 위해서 가장 당면한 가지가 뭡니까?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일반 이 시민들로부터 예. 교사의 권위와 교사가 존경받는 풍토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어쩐 아동학대 처벌법이란 이런 게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법은 무조건 이 법이 모든 걸 또 막고 있는 부분도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교사를 우습게 보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학생이 자기 부모보다 교사를 더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예. 부모의 말을 먼저 듣는단 말입니다. 지금 예. 이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제가 그 오기 전에 뭐 한 그 검색을 해보니까 영국 같은 데는 2011년도에 노터치 정책을 수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국도 한 20년간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체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갔는데 우리나라도 체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국, 호주, 예. 캐나다, 예. 일본, 미국 다 엄격한 교육과 훈련이 있고 예.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10배, 20배 이상의 강력한 교육적 행동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규칙이 조금 더 이제 우리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생 생활지도법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어느 부분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와는 따로 아동학대 처벌법을 가지고 다시 걸게 되면 행사로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보완이 되어야 처벌법상 면책 조항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간단한 체벌, 손바닥 때리기라든지 종아리 때리기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아무리 귀한 금쪽이라도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뭐 굳이 신체적 처벌을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예. 다른 아이 하나 쓰다듬었다 해서 아동학대 처벌로 고소당하고 잠자는 학생을 바깥에 잠 좀 깨라고 바깥에 세웠다고 해가지고 학대로 처벌당하는 이런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이때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